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한온시스템의 2025년 3분기 실적입니다. 한 증권사에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시장 예상을 아주 크게 뛰어넘는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또 보고서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에서는요, 이 한온 시스템의 깜짝 실적 뒤에 어떤 요인들이 숨어 있는지 파헤쳐 보고요. 동시에 보고서가 제시하는 미래 성장 가능성,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 있게 짚어보는 데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궁금한 건 3분기 실적일 텐데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보죠. 네, 보니까 매출액이 2조 7천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953억 원으로 1.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이네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영업이익 953억 원이라는 숫자가요, 시장의 평균 예상치가 541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랬죠. 심지어 이 보고서를 쓴 증권사 자체 추정치가 660억 원이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대규모 수익성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대체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그야말로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실적이었죠. 보고서에서는 이 서프라이즈의 원인을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매출이 늘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이 늘면서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익률 개선에 기여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우호적인 환율 환경, 그러니까 원화 약세죠. 이것과 함께 주요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이 좀 회복세를 보인 점, 이걸 꼽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높은 한온 시스템에게는 좀 긍정적인 환경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회사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활동, 이 성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지난 2분기에도 약간 감지됐었는데 3분기에 더 뚜렷해진 걸로 보입니다. 아, 그 수익성 개선 활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 숫자로 어떻게 증명이 된 건가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노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거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네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 구조 개선 노력이 상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3분기에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 이게 1.4%포인트 낮아졌고요. 아, 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리고 외주 가공비 같은 재료비 관련 기타 비용도 3.4%포인트나 줄었습니다. 물류비 부담 역시 한 0.4%포인트 감소했고요. 이런 비율 감소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 효과만은 아니고 실제 비용 절감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외부 창고 임대 개수를 연초에는 72개였는데 이걸 3분기 말 기준으로 53개까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와, 창고 개수까지 줄여가면서요? 네, 그렇죠.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리하면서 비용을 아끼려는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런 점들이 다 모여서 예상보다 높은 이익을 가능하게 한 주요 동력 중 하나다, 이렇게 보고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군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관세 관련 이슈도 언급이 되어 있던데요. 이것도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일 텐데 3분기 실적에는 어떻게 반영이 된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분기 비용에는 일단 495억 원 규모의 관세 비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꽤 큰 금액인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해당 금액의 90% 이상이 결국은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비용으로 잡혔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거다, 이런 분석인 거죠. 다만 보고서에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뭐냐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이 상승분을 고객사인 완성차 업체와의 가격 협상을 통해서 제품 가격에 좀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 목표는 이번 분기에 충분히 달성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건 좀 아쉽네요. 네. 하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이 관세 관련 협상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원가 상승분 반영을 위한 협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런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익성 계산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비용 절감 노력과 함께 다른 재무 지표들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EBIT, EBITDA라고 하죠. 이자, 세금, 감가상각, 차감전 영업이익. 이게 2,5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현금 흐름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 부담도 좀 줄어들고 있어요. 순 이자 비용은 513억 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10.2% 감소했고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외환 관련 이익 등이 발생하면서 세전 이익이 9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6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이에요. 아, 6분기만에요. 네.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확실히 실적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3분기 실적을 뜨다 보니 여러모로 긍정적인 소식이 많았네요. 그런데 미래 성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수주 상황은 좀 다른 그림인 것 같아요.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까지 누적 신규 수주액이 5억 7천만 달러. 이게 올해 목표치가 15억 달러인데 여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실적은 좋은데 미래 먹거리는 좀 부족한 상황인가요? 네. 그 점이 바로 이 보고서가 주목하는 또 다른 핵심 포인트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신규 수주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당분간 한원 시스템이 공격적으로 매출 규모를 키우는 그런 외형 성장을 추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 일감이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 이미 확보해 놓은 수주 잔고,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해 놓은 물량만으로도 2027년까지는 연간 매출 12조 원 수준은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아, 기존 잔고만으로도요? 네. 다시 말해서 당장 새로운 수주가 조금 부진하더라도 이미 쌓아둔 일감 덕분에 향후 한 2, 3년간의 기본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수주 잔고, 백로그의 힘이죠. 그렇군요. 당장의 실적은 좋은데 미래 수주가 부진하고 근데 또 그 와중에도 기존 잔고가 버팀목이 되어준다. 아, 이게 좀 복합적인 상황이네요. 그럼 회사의 경영 전략 방향도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당장 외형을 키우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수익성을 다지는 데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네, 보고서는 정확히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 즉 내실 다지기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원 시스템 경영진은 2028년까지 원가율,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85%까지 낮추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85%요. 지금보다 꽤 낮춰야 하는 건데요. 네, 그렇죠. 올해 누적 원가율이 9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 안에 원가율을 6%포인트나 개선하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를 작성한 증권사 분석가는 2027년 원가율을 약 88% 수준으로 회사 목표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추정하고는 있습니다.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보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분석가의 시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2028년 이후에 다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면서 신규 수주가 좀 활발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원가율 85% 목표가 아주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다시 좋아지면 가능하다는 거군요. 네, 결국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 둔화 가능성 같은 이런 좀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에서 한원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내부적인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게 향후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성장과 수익성,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성장과 수익성의 균형 잡기. 앞으로 한온 시스템을 지켜볼 때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4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3분기에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요? 보고서는 4분기 실적 역시 꽤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매출액 2조 7천억 원, 이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980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6%로 3분기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핵심은 뭐냐면 2분기 연속으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회사가 추진 중인 수익성 개선 노력의 효과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긍정적인 전망이긴 한데 혹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요? 아까 수익성 개선 노력을 이야기했지만 보고서에 유럽 사업 구조 조정이 좀 부진하다는 언급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향후 실적에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없나요?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보고서도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의 일부 사업장 구조 조정이 예상보다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부담 요인입니다.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좀 효율화해야 전체적인 체질 개선이 가능한데 이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분석가의 약간 흥미로운 시각이 드러납니다. 뭐냐면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당장 다가올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아, 오히려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올해 안에 추가적인 구조조정 관련 비용, 흔히 말하는 충당금이죠. 이걸 대규모로 설정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역설적으로 단기 실적에는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다소 좀 복잡한 상황인 거죠. 허허, 그렇군요. 단기적인 문제와 단기적인 영향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거 기억해 둬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 입장에선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일 텐데요. 12월 말로 예정된 유상증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죠. 아무래도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따르기 마련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유상증자의 최대 주주죠.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보유한 지분율만큼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최대 주주가 참여한다고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유상증자로 인해서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나더라도 최대 주주 역시 비례해서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대 주주가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이나 현재 진행 중인 수익성 개선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따라서 보고서는 이 소식이 유상증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회사의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온 시스템 3분기에 예상치 못한 비용 절감 효과와 또 우호적인 환율 환경 덕분에 시장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미래 성장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수주는 목표에 미달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미 확보된 수주 잔고 덕분에 향후 몇 년간의 안정적인 매출 기반은 갖추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회사는 앞으로 몇 년간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고 4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네요. 유럽 구조조정 지연이라는 중장기적인 과제는 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비용 부담 우려를 덜어줬고 최대 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는 지분 가치 희석 우려를 완화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을 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러한 다면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이 증권사는 한온 시스템에 대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 방식, 밸류에이션 배수,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온 시스템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높인 5,6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 역시 매수, 바이로 높여 잡았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은 오늘 저희가 살펴본 특정 증권사의 분석 보고서에 기반한 결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을 참고하셔서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각자 신중하게 내리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으로선 다양한 측면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실적 서프라이즈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미래 전망과 잠재적 변수들까지 오늘 돈이 된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